비행체를 수직 이착륙을 시킬 때 연탄구멍식으로 해서 연소실에서 나오는 또 화력을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켜 갖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비행체를 띄워 올리시는 양력이 생기는데요. 추가로 거기다 압축 공기를 같이 불어 넣어서 여러 군데 할 수 있어요. 압축 공기를 밑으로 공기부양정처럼 이렇게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프로펠러를 같이 회전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동력으로 같이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선 방식으로 해서 불꽃을 이렇게 내뿜어 가지고 이렇게 연소실을 이렇게 사선 방식으로 이렇게 내뿜어서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비행체를 이렇게 위쪽으로 양력을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띄워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선 기술도 있어요. 이 사선으로 분사하는 기술은 프로펠러도 가능하고 압축 공기도 가능하고 연소 방식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비행체의 무게를 위로 띄워 올리고 추진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가변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선으로 불꽃을 내뿜거나 프로펠러를 하는데 움직인 각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좀 하다가 다시 옆으로 하다가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탄구멍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과 밑으로 불꽃을 내뿜는 또는 사선으로 내뿜는 이것을 같이 공존하게 해서 수직 이착륙 기술의 비행체 무게가 또 틀리니까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사선으로 불꽃을 내뿜거나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도 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다 보면 이렇게 불꽃 연소 방식으로 불꽃을 내뿜으면 연소 방식으로 비행체가 큰 것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그것은 제 방식의 블레이드를 없애는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블레이드는 그 블레이드가 어떤 그 비행체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불꽃 연소가 움직이느냐 문제인데 여기서 이거는 블레이드가 없어요. 공기가 자동 흡입되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동력만 크다면 비행체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기가 들어온다, 연료를 넣는다, 태워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소 산소를 같이 항공유에다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연료통을 따로 갖고 다니다가 가서 같이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거기다 분해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증기구조나 이런 액상 구조를 같이 뿜어주면 됩니다. 그럼 파워가 세거든요. 근데 방사능 염려가 좀 있지만 군에서 하니까 좀 덜하죠.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항공유 플러스 수소산소를 같이 태우는 이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셔서 파워를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산소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면 이것이 좀 더 파워가 세진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고 블레이드 안에 어떤 연소실이 있잖아요. 연소실의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그렇게 서로 열의 융합 현상을 여기 틀리면 열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파워가 세진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연소실의 크기를 틀리게 해서 하시거나 각각 언온프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하면 갑작스럽게 속도가 확 줄여주면 이렇게 기동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연소실을 하나, 둘, 셋, 넷, 8개다 그러면 언오프 방식으로 2개만 가동하고 6개는 이렇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속도를 줄여버린다는 기술이 이렇게 해서 제트 엔진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소산소를 이렇게 연소실에 압축 공기를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없애버리고 블레이드는 공기를 넣는 거니까 다른 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 공기 그 연소실에 공기만 넣어주면 될 게 아니냐. 그리고 수소산소를 추가로 연료로 사용할 때 이미 그것은 공기이기 때문에 기체죠. 그래서 조금만 압축 공기를 넣어줘도 블레이드가 없는 장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비행체 앞뒤 위아래 좌우 이렇게 해가지고 연소실에 들어가서 언온프 방식으로 미사일이 어느 쪽으로 오든지 샥샥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 걸 가동해 이쪽으로 피해버리고 이쪽에서 오면 이렇게 이쪽 걸 가동해서 이쪽으로 탁 피해버린다는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게 이건 이제 수중에서 잠수정을 프로펠러 방식으로 돌린다 그러면 그때도 이 프로펠러를 앞뒤 좌우 위아래 도와주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잠수정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 같은 데 가능하겠죠. 네, 드론 같은 데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드론에서도 앞뒤 위아래 이렇게 양옆에 둬서 자유자재로 각도를 조절하면 드론도 이렇게 미사일이 날라온다 그러면 샥샥샥 피워버리면 되죠. 이게 컴퓨터로 자동 반응을 하는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스틱 조정하지 않고요. 네. 일단 이 방식은 되게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지고 압축 공기를 뭐 기존 항공유에서도 쓰는 방식도 가능하다. 항공유 플러스 수소 산소를 추가적인 연료로서 공급을 하면 이미 기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팽창하는 힘이 생기는 거고, 압축 공기를 조금만 넣어줘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압축 공기를 받아들여서 연소실에 각각 공급한다는. 그래서 이제 앞, 뒤, 위, 아래, 양옆에 이렇게 사방에 딱 연소실을 둬가지고 그쪽 방향을 온오프시켜서 태우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수소산소로만 하셔도 가능해요. 수소산소에다가 약간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하셔도 가능하나, 추력은 좀 약하겠죠, 군사용으로 쓰기에. 그때 이제 항공유를 증기로 좀 공급을 해준다든지, 방사능 문제가 상대적으로 그 문제는 없으니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단독으로 또는 섞어서 이렇게 넣어서 파워를 높여주면 수소산소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와 수소산소 이렇게 압축 공기 이런 방식으로 연료를 태워서 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산소를 넣는 이유는 완전 연소를 위해서예요. 완전 연소고 그게 이제 이미 그 공기며 기체이기 때문에 팽창하는 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연소실을 보호하기 위한, 너무 높은 고열이 일어나니까 연소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기술이면서 동시에 압축 공기를 넣는 것도 동시에 연소실을 보호하는. 비행체를 움직일 때 앞에다가 압축 공기를 이렇게 어떤 뭐랄까 압축 공기를 이렇게 길이별로 틀리게 해서 싸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공기를 가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에 직접적으로 공기가 마찰열로서 기체를 이렇게 마찰열을 일으키는 것을 구조롭다 보호를 하고 속도를 높이는, 그거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초공동으로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기다 서로 파행이 틀린 마이크로 레이사 이게 전파로 전자전할 때 레이더 먹통시키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같은 거 날라오거나 이러면 압축 공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어떤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도 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그래서 압축 공기를 싹 쏘고 동시에 거기다가 전파 여기다가 뭐랄까 이게 전파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서로 파행이 틀린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전파 또는 서로 파행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리면 좋아요. 그러면 약간 토네이도 현상이 날 수 있다 그랬죠. 수소산소 추출할 때 물에다가 바닷물 같은데 이렇게 상중하로 그걸 조사를 하고 기류별을 틀리게 해서 압축 공기까지 넣을 수 있으면 놓고요. 이렇게 해서 수소산소 촉매도 넣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수소산소 추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석유 정제에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이고, 전자레인지 안에서 물을 끓이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익히고 군사무기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가전 할 때 건물 내에서 그거를 열 탐지로 해서 탐지하고 이게 전파를 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쪽을 태워버리는, 기절시키거나 경찰관이 앞으로 이렇게 전파 무기 갖고 다닐지도 모르죠. 충격 실신식 하거나 전파 무기로 해당되는 곳을 정확히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파를 쏩니다. 그래서 뭐 지상전에 했을 때 레이더 먹통하듯이 전차 같은 거는 이렇게 뭐 이런 차량들이 있잖아요. 기판 다 갖고 다니잖아요. 컴퓨터화돼서 그거를 전기를 먹여서 태운다는 거죠. 이 전파로서 그럼 작동 중지가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전파 수신기, 그렇죠. 이렇게 수신기가 특수부대에 의해서는 너는 탁탁탁 부착이 돼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비행체 추진 구조로도 가질 수 있다. 비행체 추진 구조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출력만 세다면 제가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할 때 회전 방식으로 마이크로 파행이트는 마이크로 전파, 적외선 전파를 수십씩이나 수백 가닥, 전파만 세다면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여러 대 수십 대의 비행체가 움직여서 폭풍우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만 세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비행체 뒤에 내뿜어 가지고 출력 구조라고는 앞에다 미사일을 갖다 쏴서 미사일의 기판을 태워버리거나 정타를 맞지 않는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거죠. 압축 공기까지 같이 쏴서 이렇게 가능하다. 또 비행체에 압축 공기를 쏘는 이 기술은 거기다 연물을 좀 섞어주면, 연물을 섞어주거나 색깔을 섞어주면 이게 좀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행체의 모습을 밤에는 감추기가 더 쉽겠죠. 누간으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전기로 레이저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기술도 쓸 수 있지만 추진하는 구조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보면은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주 초점을 갖다 미세하게 하면 열은 강하죠. 근데 대신 이렇게 아주 초점이 이렇게 작은 지역만을 가능합니다. 근데 레이저를 쐈다. 레이저가 열을 탑재하고 있잖아요. 열을 갖고 있는데 레이저 광을 사이즈를 좀 넓혀가지고 추진 구조로 만들려면 이게 세밀하게 바늘구멍처럼 뚫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넓게 퍼져서 서로 간에 레이저 빛이 부딪히면서 그것을 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를 서로 이렇게 넓은 지역에 각각 각도별로 써갖고 서로 레이저 빛이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나팔식으로 이렇게 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우리가 조명할 때도 여러 개의 조명을 함께 겹치잖아요. 겹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조명이 환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색깔별로. 그럼 그런 것처럼 레이저도 이렇게 특정 지역을 향해서 돋보기 초점 방식까지는 좀 넓게 돋보기도 넓게 해가지고 빛을 갖다 하면은 좀 둥그스름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해가지고 레이저를 쏴서 그것을 서로 이렇게 레이저 빛이 부딪혀가지고 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추진 구조도 가질 수 있어요. 양아치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 좀 합시다.